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바꾸자 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변화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미지가 너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그 부모나 형제들은 그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가 보기에는 자식이 성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 쟤를 어떻게 나서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아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도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을 인정해 주더라도 형제가 보기에는 제 어렸을 때 콧물 찔찔 흘리고 밤에 자다가 오줌 싸고 그랬던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미숙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친근하게 느끼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대단한 사람이더라도 부모는 야 이놈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과거의 너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봐주기가 힘든 거예요. 부모, 형제가 그런데 부모, 형제보다 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부모, 형제, 배우자보다 더 나를 확실하게 잘 아는 사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모습,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생각들조차 나 자신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믿음이 나한테 박혀 있고요. 자기 자신을 제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남들이 야 이놈아 하고 말 함부로 하는 것처럼 나도 난 그렇게밖에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모습이나 미숙했던 모습들, 그런 것도 자신의 일부이긴 하죠. 현재 자신의 모습은 좀 달라졌고 앞으로 또 달라질 것인데, 과거의 모습을 붙들고서 나는 쭉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내가 원래 그렇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바꾼다면 내가 새롭게 가진 믿음만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과거의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내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나의 삶을 위에서 바라봐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통찰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눈앞에 닥친 일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통찰을 일으킬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 물질 세상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창조한 거잖아요.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인간관계, 경제적 문제,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유래해서 창조된 것들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는 편이죠.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가야 되고 어떻게 될지 운명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안하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운명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이 그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통찰하고 새롭게 살아가려는 의도를 내고 실천하고 살아갈수록 실제로 삶은 바뀔 수 있죠.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운명대로 사는 거고요. 현실이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나를 붙잡는 그 강한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라는 강한 의지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의도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그 삶을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는 면도 있죠.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정적으로 살아왔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든지 자신의 직업이나 인간관계,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 의도가 왜 자라지 않느냐면 현실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도의 싹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억눌려서 주저앉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망에다가 계속 물을 주어야 돼요. 나의 새로운 생각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집안 환경이 뻔하잖아요.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똑같은 가정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았던 사람들 많지는 않죠. 그러지 못했고 힘들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오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의 분위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던 모습, 내가 느끼던 나 자신의 모습, 자신의 가치 이런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제 기억에는 책에서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아요. 책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는 동화책도 보고 좀 자라서는 소설책도 보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힘들지만 역경을 극복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구나. 자신이 원한다면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는 면도 있습니다. 친구나 선생님이나 주변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요즘에는 또 좋은 게 유튜브도 있잖아요. 자신이 원한다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혜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가정에서 살아왔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편협한 믿음에서 조금씩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는가 그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사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넌 원래 그래. 당신은 항상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좀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면은 나도 세뇌가 돼서 그런가? 나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그거를 뿌리쳐야 돼요. 남들의 그런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똑바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신을 자꾸 끌어내리는 사람들만 가까이 있다면 가급적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과 좀 멀어져서 지낼 수도 있고 자기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꿈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막 얘기하고 떠벌려서 방해를 받지 말고 그냥 마음에 조용히 품고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글을 써보거나 시각적인 상상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보면 도움이 되고요. 구체적인 멘토를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좀 존경할 만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그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조금씩 따라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멋진 모습이 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모습의 연예인을 정해놓고 저 사람의 화장하는 방법, 옷 입는 방법, 헤어스타일,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따라한다면 내가 그 모습이 되잖아요. 정신적인 분야나 직업적인 분야나 그런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을 현실에 있는 사람이든지 책 속의 사람이든지 지정해놓고 내가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부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숭배하고 복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을 닮고 그분들처럼 살아가고 싶어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부처님처럼 자비를 실천하고 어떤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종교적인 성인들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현실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든지 과거의 역사 속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가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꿈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돈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신이 돈을 더 벌어야겠다든지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달에 얼마 벌면 그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그냥 밥만 먹으면 돼.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더 꿈꿀 수 있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좀 더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여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능력을 꺼내서 쓰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래서 돈을 버는 것은 이것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삶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잠재력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통찰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를 벌어서 먹고 산다 이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은 너무 개인적인 삶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좀 더 멀리서 떨어져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통찰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늘에 있는 하느님이다 또는 뭐 나의 수호천사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나 자신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은 나를 긍정할 수 없고 나를 공격하는 마음이 강하고 자기 혐오가 강하지만 그것을 좀 멀리서 떨어져서 바라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30살 때 남편이랑 처음 살기 시작했고 처음 살던 애 남편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폭언을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을수록 막 자신감이 떨어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 봐 이러고 괴로워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려는 순간에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어리석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면을 이해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로.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위안이 되고 막 가슴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수호천사였을지, 뭐 저 자신의 뭐 상위자였을지, 저의 내면의 목소리였을지, 어쨌든지 그런 말을 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든지 다른 영적인 존재든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을 자기가 해줘야 돼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과거가 뭐 잘못됐고 내가 다 실패만 하고 살았고 이런 생각을 다 거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없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보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살아왔던 거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내가 방어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때까지 남들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키우도록 그런 외부의 시련이 주어졌던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자만심이 강하면 그 자만심을 내려놓도록 겸손한 위치가 되도록 삶의 시련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이유로 사람에게 삶의 시련이 주어집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 실패했다 그런 생각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리석었다, 바보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미숙할 수도 있지.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때 힘들었어. 힘들었겠지. 힘들 수밖에 없었어. 그래, 나는 힘들었어. 그렇게 자신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과정을 하시고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모습, 그게 본래 내 모습은 아니야. 그런 삶도 있었지만 내가 다르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다르게 살 수도 있겠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새로운 소망을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그 새로운 소망을 싹을 틔우고 물을 주시고 꽃을 피워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막 크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지만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해본다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실행하고 이루는 편이에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서 먹는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제가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안 가득 꽃을 키운 적이 있어요. 테라스가 있는 집에 살 때 테라스 가득 이렇게 꽃을 병풍처럼 둘러놓고 살았던 적이 한 몇 년 있었는데 꽃이 가득하고 환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뭐 동네 사람이 이렇게 놀러 왔다가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의 어떤 꿈을 한번 실현시켜 봤던 거죠. 꿈을 실현시켜 본다는 게 진짜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삶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면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진짜 넓은 땅에다가 정원을 꾸미고 사는 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애들 크면 제가 그러고 살 수도 있겠죠. 뭐든지 저는 대량 생산하는 것을 좋아해서 꽃도 많이 키웠고 비누 만들 때도 그 CP 비누를 10kg씩 만들기도 했고 음식 만들 때도 나무를 1kg씩 사가지고 잔뜩씩 만들거든요. 뭐든지 대량 생산을 하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도 대량 생산을 해서 3명이나 낳고요. 제가 유튜브를 2019년도 시작했는데 그 전에 몇 년간 남편이 좀 저한테 돈 버는 유세를 많이 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오는데 왜 돈 버는 사람 대우를 이렇게밖에 안 해주냐. 당신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막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도 벌어야지.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게 된 거죠. 요즘엔 영상을 잘 안 올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지 그런 것도 제가 원하는 일을 시도해서 됐던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구독자를 모으고 수익 창출이 되고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뭐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추진력을 가진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돼요. 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되게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가 애인이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별로인데 연애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죠. 다 자기 성격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하고 싶다, 추진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면 돼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24살이고 남편이 29살일 때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막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돈을 별로 못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팀장이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일찍 퇴근해도 될까 막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오빠는 이렇게 똑똑한데 왜 거기서 그 사람 눈치 보고 월급 조금 받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어.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봐서 뭐 치대를 가든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살아볼까?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고 결국에는 수능을 받고 한 번에 치대에 가게 됐어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세븐 링즈라는 노래에서 I want it, I got it, I want it, I got it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제가 그 노래가 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원하는 게 있으면 시도하고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물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되더라고요. 남자들도 연애 잘하는 남자들은 거의 그렇게 살더라고요. 뭐 원하는 여자 있으면 뭐 말 걸어보고 친하게 지내보고 친해지다 보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아예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뭐 화면 속의 여자와 연애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해보자. I want it, I got it.
그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집이 뭐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었어요. 올해 초에.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이사 갈 집을 찾아야 되는데 남편이 막 싫다, 이사 가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1층으로 가고 싶었는데 1층 집이 나온 게 없고 뭐 여러 조건이 안 맞아서 이사 안 갈 것이다 막 싫다 그랬는데 제가 또 좀 설득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사 갈 집을 정하게 됐어요. 그 집을 계약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주변에 전세 물건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계약을 안 했으면 저희가 이사 갈 집도 없었던 거죠. 남편이 그때 당신 말대로 하길 잘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생겼으면 우리도 맞춰서 나가면 되지. 그렇게 인연에 맞게 따라서 움직이면 그게 맞는 거다. 괜히 기다렸다 좋은 기회 잡으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어떤 부족에서 성인식이 있는데 넓은 옥수수 밭을 지나면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하나 따와라. 그게 성인식이래요. 시작을 해서 쭉 가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을 거야. 더 좋은 거 있을 거야 하다가 결국에는 빈손으로 나온다는 거죠. 중간에 괜찮은 거 보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거 가지고 나오면 될 건데 사람 마음이 더 욕심이 생기고 잡념이 많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잡념이 많고 더 좋은 거 있을 거야 하고 시도를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너무 완벽한 것을 꿈꾸고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가 안 좋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죠. 좀 용기를 가지고 원하는 길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원하지만 지금 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살 빼는 건 이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꽃을 많이 키워봤다든지 이런 소소한 일에서 기쁨을 찾듯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하는 걸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작은 것을 원하고 성취하고 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가진다. 이렇게 솔직한 자신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런 연습을 꾸준히 계속 하시면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